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독일에서 또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독일 1월에 젠스 스판 연방보건장관은 값비싼 구매로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4억 유로를 전액 지불하고 코비드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단일 크로낭체를 20만에 조달했습니다. 그동안 EMA는 경증에서 중증도의 코비드 감염에 대해 두 가지 제재의 사용에 대해 적어도 긍정적인 성평을 발표했습니다. 이 두 가지 제재는 릴리아 리제네럴이겠죠. 밤나니밥 그리고 카시리비밥과 임대비밥 요 칵테일이겠죠. 또한 제3, 요 3자가 빠진 것 같아요. 번역기 돌렸는데 3자가 빠진 것 같은데요. 제3의 항체에서 레그담비밥 동사 셀트리온이겠죠. 당국은 며칠 전에 처음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죠. 독일에서도 좀 긍정적인 소식이 좀 나오고 있어요. 2021년 지금 4월 7일 날짜였어요. 또한 3월 29일에 같은 독일 언론에서 나온 것 같아요. 세 번째 코로나 항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승인을 위해 권장되진 않았지만 유럽 의약국은 심각한 가정의 위협을 받을 경우 코비드19의 단일 클론 항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이제 사용 권고 받고 이제 나온 것 같아요. 독일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보도를 통해서 지금 언제든지 자, 우리 레키노라가 좀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 신규 확진 800명 넘어 최다 의료 비상사태 선언. 일본에서도 지금 난리인 것 같아요. 오사카부 지사 의료 붕괴 가능성. 의료 붕괴 가능성이라고 의료 비상사태 선언 발령을 결정한 발침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사카부의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 사용률은 전날 기준 66.5%에 달았다. 10일 전인 지난달 28일에 비해 2배가 됐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산이 원인이라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오사카부 지사는 기자들에게 이대로라면 의료 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지금 전 세계가 정말 팬데믹 난리도 난리고 미국, 유럽, 아시안 어디를 다 가리지 않고 지금 팬데믹 상황이라서 난리도 난리가 아닙니다. 미국 영국발 코로나 변이 점령 CDC 흔한 종류됐다. 자, 이게 우점종 영국발 변이가 우점종이라는 소식이 지금 미국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영국발이 우점종 다 됐죠. 그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전염성과 치명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진 영국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로나 변이 중 가장 많이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DC의 가장 최근 추정치를 근거로 할 때 영국발 변이가 이제 미국에서 돌고 있는 가장 흔한 종. 특히 영국발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미시간주에서는 일주일 새 하루 평균 6,6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5주 전 1,350여 명보다 약 5배 늘어난 수치다. 영국발 변이가 우점적이 되고 있다는 계속 소식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기업 까보기 셀트리온 코로나 약 레케노라주로 올해 매출 2조 넘기나. 당연히 넘기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게 제목이 레케노라 단일 품목으로 2조를 넘긴 자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총 포함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목은 전혀 맞지 않죠. 그쵸? 이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사 내용을 좀 보고 제가 오늘 자세히 언급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발췌해 왔습니다. 기우성 레케노라주 유럽 수출 주력할 듯. 셀트리온 제약 이윤 없지만 공공재 공급 주력. 제약에서는 이제 국내에서는 공공재 공급하겠다는 거고요. 기우성 기대표님께서 레케노라주 유럽 수출에 주력할 듯. 요거를 이제 포커스로 맞추겠다는 이야기인데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CTP27 이게 임상 이상 영국에서 임상 이상을 완료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임상 3상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자, 종합 독감 항체 치료제잖아요. 이것도 칵테일 항체 치료제인데 이 부분이 이제 캐시카우로 창출해 나가면서 앞으로 개발될 필요도 있겠죠. 이것 또한 신약입니다. 항체 신약이죠. 임상 3상, 글로벌 임상 3상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자,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1961년생인 기 부회장은 넥솔 바이오텍 부사장과 대우자동차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 넥솔, 서정진과 5명의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셀트리온 기우성 부회장님,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김영기 부회장님, 그리고 셀트리온 홀딩스 유원영 부회장님, 3명의 부회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전 셀트리온 스킨케어 문광영 대표님, 그리고 이제 퇴사하셨던 이근경 전 셀트리온 헬스케어 고문, 이 5명이 셀트리온에 정말 장기간 동행을 하셨던 그런 과정이 있었죠. 여기서 제가 주목했던 건 기 부회장은 2030년까지 40조 원을 투자해 한국을 전세계 의약품 산업 중심지로 성장시키겠다는 셀트리온 그룹 비전 상공을 달성을 위해 앞장선 것으로 예상된다.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2030년 40조라는 이 숫자, 2030년까지 40조 원을 투자한다는 그런 지금 목표를 갖고 있죠. 제가 주목하는 건 이 부분인데, 이 40조라는 숫자에 셀트리온의 미래가 보인다. 큰 그림이 보인다. 어떻게 40조 원을 투자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할게요. 먼저 이 40조 원은 40조 원 중에서 25조 원은 바이오 의약품에, 그리고 여기서 5조는 케미칼 의약품에, 그리고 30조죠? 여기에 10조는 유 헬스케어, 원고 의료랑 뭐 여러 가지 IT와 결합되는 그런 부분들이 투자가 된다고 하는 부분이겠죠? 총 40조 더해서 바이오 25조, 케미칼 5조, 유 헬스케어에 10조, 총 40조 원의 투자 계획을 갖고 있다. 이게 셀트리온의 미래를 나타내는 건데, 그럼 40조 원이 어디서 좀 투자를 하겠냐? 이 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10조 원은 글로벌 금융기관에서 투자를 받고 32조 원 가까이를 영업이익에서 뽑아낸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 하면, 10년 동안 2030년까지 앞으로 셀트리온이 10년간 영업이익으로 80조를 벌어들일 수 있다는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 기준 셀트리온은 영업이익을 R&D 비용을 3천억을 투자했어요. 셀트리온이 국내 제약사 중 가장 높은 R&D 비율을 늘 1위를 차지하죠. R&D 금액은 독보적이고요. 항상 영업이익의 40% 가까이를 R&D 비용에 투자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면 이 금액을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벌어나가잖아요. 작년에 7천억, 2020년도에 7천억이 넘었죠. 그래서 쭉 2030년까지 원래대로 순항한다고 하면 그 금액은 지금 40조 원에서 80조의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여기서 40%의 투자가 진행된다. 그래서 R&D 투자 비율로 봤을 때 40%, 그럼 84, 32, 32조 원을 영업이익으로 벌어들이겠다. 이게 셀트리온의 장기 비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40조 원, 8조 정도만 그러면은 금융기관에서 투자받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25조를 바이오, 5조를 케미칼, 10조를 유 헬스케어에 투자한다. 여기에 바로 셀트리온의 아주 큰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의약품 시장 1600조에서 1800조, 케미칼 1000조에서 1200조, 바이오 의약품 500조에서 600조입니다. 케미칼 1000조에서 1200조, 대략 1500조에서 1800조 사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중 안티바디, 셀트리온이 주력으로 하는 항체의 시장은 250조입니다. 이 중에 셀트리온의 목표는 10%입니다. 10%. 10%만 해도 25조죠. 그쵸? 전 세계 지금 현재 규모로 250조 안티바디 시장이에요. 항체 시장. 여기서 10%를 할 수 있나? 못하냐? 판단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바이오 시밀러 10개 이상 출시를 하고 있죠? 출시할 예정이죠. 지금 3개 하고 있고, 여기에 렘시마 SC가 이제 미국의 신약으로 나오게 되죠. 이제 바이오 베터로 출격을 하고 있고, 올해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하지만 얘는 이제 신약으로 미국에서 또 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레키노라, 그리고 CTP27 신약이 3개가 나올 수도 있겠죠. 바이오 시밀러 현재 3개, 여기에 유플라이마 출격하죠. 자, 그럼 4개겠죠. 여기에 바이오 시밀러가 줄줄이 2030년까지 나오고, 케미칼 현재 미국 FDA 승인된 게 17개에서 18개, 이거를 미국 FDA에서 30개까지 출격합니다. 그죠? 저는 충분히
안티바디 항체 250조 시장 중에서 10%의 목표로 25조를 충분히 달성하리라 예측합니다. 2030 매출 30조 비전은 끊임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2021년 파워 기업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둘 다 잡았다. 이런 내용의 기사고요. 제목만 보고 간단하게만 보고 갈게요. 셀트리온은 2030년까지 매년 한 개 의약품의 허가를 목표로 한다. 여기에 뭐 아바스틴 이거 임상 올해 안에 끝내고 이제 이것도 준비 중입니다. EMA에 연내 글로벌 임상 3부분 마무리하고 EMA에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죠. 이게 바로 아바스틴입니다. 이것 또한 글로벌 블록버스터죠. 램시마 SC 알고 계시죠? 이 파괴력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프롤리아, 졸레어, 아일리아, 스텔라라 이런 글로벌 블록버스터들이 줄줄이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큰 배에 셀트리온의 큰 배는 향해가 안전하게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유럽 화들짝 셀트리온 레퀴노라 수혜주 기대. 자, 간략하게 보고 갈게요. 영국발 변이 발생 근원지인 유럽,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하루 만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심상치 않은 수준이다. 레퀴노라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대응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셀트리온은 기존 치료제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춘 레퀴노라 글로벌 공급을 통해 올해 3조 원 이상의 깜짝 매출을 거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를 매개로 하는 유럽에서 확산하는 코로나19 여파에 벨기에의 확진자 수는 2주마다 2배, 독일, 이탈리아 1일 코로나 확진자 수는 1만 명을 넘나드는 수준, 미국, 브라질, 인도에 이어 네 번째로 누적 환자가 많은 프랑스의 경우 3차 붕세에 돌입. 프랑스의 경우 신규 확진자의 약 80%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 이거 보고 마칠게요. 이 기사는요.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공급 국가 및 약가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업계에서는 유럽 현지의 심각한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할 때 조만간 EMA가 레퀴노라를 정식 승인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 상황에서 정식 승인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거의. 19일에서 22일, 21일인가요? 그 20일 근방으로 해서 아마 이제 그 정식 미팅이 있겠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승인 소식을 접하겠죠.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기다리면 될 것 같고, 셀트리온 세계 최초 고농도 휴미라 시밀러 2분기 유럽 간다. 자,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중 최초로 구연산 제거한 고농도 제약. 셀트리온에는요 늘 최초라는 말이 많습니다. 최초, 아시아 최초의 미국 CGMP 허가를 받은 CMO, 전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 시밀러,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3개 기업만이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를 개발했죠. 독보적인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남들이 가지 못했던, 항상 최초,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그 길을 가면서 항상 시차를 두고 우리는 우리 길을 잘 걸어왔습니다. 그게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바이오시밀러 유플라 판매를 허가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 장질환, 건선 등 휴미라가 보유한 모든 치료에 적응증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제가 휴미라에 대해서, 우리 유플라이마에 대해서 어제 이제 간단하게 또 설명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유플라이마는 유럽에서 고농도, 저농도, 고농도 처방량 기준 60대 40, 저농도가 40%고요. 처방량 기준, 고농도가 60%입니다. 매출액 기준 고농도 85%, 저농도 15%예요. 결국 제가 이 시장 다 접수한다고 했죠? 그 이유, 고농도이면서 저농도 가격으로 첫 번째 출시하죠. 그 다음 제품 경쟁력이 탁월합니다. 구연산염을 제거했다고 여기서 지금 최초로 얘기했죠. 통증을 줄였죠. 그쵸? 그리고 바늘 크기도 줄였기 때문에 경쟁력 또한 탁월하다. 그리고 직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나 원가 경쟁력, 이 대부분 얘네들은 다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쵸? 셀트리온이 왜 무서운 기업이냐? 이 고농도 휴미라는요, 기본적으로 화이자와 베링거 인게라임도 지금 고농도를 개발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다국적 기업들이 저농도를 개발하다가 포기하고 고농도를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저농도는 출시를 하면
아, 이거로는 안 되겠다. 셀트리온도 저농도를 개발하려고 했다가 지금 고농도를 세계 최초로 바로 개발했다는 겁니다. 왜? 시장에서는 이제 고농도가 대세이기 때문에 저농도는 이제 죽어가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무서운 기업이다. 앞을 보고 미리 대응을 해서 미리미리 시차를 두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가는 기업이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계 최고의 펀더멘탈을 가진 셀트리온입니다. 자, 요거 보고 마칠게요.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노라든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4개국과 초기 물량 계약을 마친 상태다. 현재 국가별로 가격 협상을 진행 중이며 협상이 끝나면 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헬스케어는 경쟁사보다 10%에서 20%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계획이다. 자, 곧 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협상 중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레키노라주의 지금 투여 명적 환자 수가 나왔습니다. 정말 간략하고 정말 간단하게 나왔죠? 자,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투약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렘데시비르의 경우 123개 병원에 5,615명의 환자에게 투약되었고 국산 항체 치료제인 레키노라주의 경우 57개 병원에 1,209명의 환자에게 투약되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정말 이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상황이 안타깝긴 합니다. 허나 지금 현재 이게 계속 병원 수가 늘어나고 있죠. 그쵸? 환자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확보가 되고 이제 좀 입소문이 나겠죠. 하지만 그래도 좀 안타까워. 이 효능에 대한 부분은 좀 언급하면 안 됩니까? 아, 지금 데이터가 어떻고 환자의 치료 효능 경과는 어떻고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과 좀 안타까움은 좀 남네요. 이 레키노라주의 국내 처방 추이를 싱크풀에 우리 주주님께서 정말 잘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날까지 2028 우리 주주님께서 정리해 놓으신 건데요. 자, 보면 34개 병원, 44개 병원, 3월 3일, 3월 10일, 2월 17일부터 공급이 시작됐어요. 병원 수가 34, 3월 3일 날, 3월 10일 날 44개 병원, 3월 17일 날 47개 병원, 3월 24일 날 48개 병원, 3월 31일 날 52개 병원, 4월 7일 날 57개 병원까지 지금 이제 오늘 투입이 된 거고, 그리고 환자 수도 쭉 늘어났다. 우상향을 그리고 있죠. 막대를 보면 쭉 우상향이에요. 151명, 251명, 381명, 541명, 681명, 929명, 1209명. 그래서 쭉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일단은 중요한 건 아직도 우리가 솔직히 이 부분도 마음에 들지 않죠. 그러나 쭉 바닥에 깔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데이터가 쌓이고 언젠가 입소문이 나고 소리가 나오겠죠. 물론 그 전에 유럽에서 소식이 나오고 더 빨리 진행될 거라 저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안정성에선 단 하나의 문제도 나오지 않았다. 그쵸? 셀트리온의 공매도 오늘 누적 잔고입니다. 365만 4천 주에서 363만 7천 주, 17,000주 가까이 또 줄었죠. 자, 오늘도 외국계 물량 들어왔던데 그것도 이제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얘네가 누가 봐도 떠나가는 준비가 다 되고 있어요. 그죠? 떠나가는 태강로를 통해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1분봉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대 거래량이 좀 들어왔어요. 2시, 요때죠. 2시 좀 넘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레키노라주 환자 수 투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쭉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쵸? 얘네도 좀 두려운 것 같긴 해요. 신한을 통해서 또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게 여기 보면 종가의 거래량이 57,000주 가까이 들어왔어요. 그쵸? 57,000주인가요? 그쵸? 좀 기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종가의 거래가 들어온 물량 3시 반 정도에. 그쵸? 셀트리온 차트 좀 보면 1봉 좀 보고 가면은요. 21선 위에서 안착을 했고 지금 11선 딱 그리고 중요한 건 빨간색 1봉상 양봉이 꽉 차고 끝났어요. 아랫골이 달고 꽉 차면서 끝났어요. 뭐 봉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121선 이 흰색 선에 지금 정확하게 싸우고 있어요. 딱 싸우고 있어요. 5일선은 뚫어냈고 그래서 그 다음 저항대가 지금 11선하고 61선 녹색 선이 있습니다. 이평선이 뭉쳐 있어요. 뭉쳐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끊임없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이게 저는 쇼커볼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죠, 지금. 그쵸?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30만 주 이상 들어왔었죠. 계속해서 요 물량이 쇼커볼 확률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오늘 금융투자 좀 팔았고요. 26,000주. 보험과 투실에서 3,900주와 투실에서 15,000주. 연기금이 찔끔 들어왔어요. 339주. 지금 계속 팔다가 사모펀드 3,881주 들어왔는데 중요한 건 요 물량이 좀 중요하죠. 그쵸? 자, 지금 이제 얘네도 두려운 거예요. 셀트리온 차트를 좀 확대한 건데요. 지금 요 부분에서 눈치를 보면서 지금 퇴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지금 언제든지 지금 소식이 나올 줄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평선을 지금 다 뚫어내고 이 상태에서 거래량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거래량이 동반 안 됐죠. 거래량 동반 안 돼서 주가도 떠져 있는데 이게 돈이 이제 수출 소식이나 언제든지 소식이 나오면 거래량이 폭발 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언제 들어가듯이 이게 이제 뛰어가겠죠. 물론 수출 물량과 계약 규모에 따라서 그게 뭐 스트레이트냐, 크게 나오냐, 뭐 중간 정도로 나오냐, 잽 부분에서 작게 나오냐에 따라서 상승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나 큰 방향에서 제가 아까 40도 투자를 말씀드렸죠. 셀트리온의 큰 방향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지금 얘네가 퇴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셀트리온의 펀더멘탈은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2021년 실적은 폭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그리고 환하게 같이 웃는 날 반드시 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신문에 경기가 온연히 퍼져나간다는 그런 신호가 조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해운사 부활 백고동의 서비스 수지 75개월 만에 흑자. 그쵸? 물동량 증가, 해운업 업황 호전. 제가 예전에 수출하고 수입할 때 배를 이용한다. 배를 이용하는 게 95% 이상이다. 그리고 5%는 5% 미만인가 항공기를 운항합니다. 거의 배가 모든 물동량의 그 기초예요. 무역량의 기초입니다. 근데 서비스 수지라고 잠깐 이거 보고 갈게요.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이 서비스 수지가 있고 국제 수지라고 해요. 큰 게 있습니다. 그냥 수출하고 수입하는 걸 다 합친 거예요. 국제 수지인데 이거에는 경상 수지가 있고요. 그리고 자본 수지가 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경상 수지는 뭐냐? 평상시에 수입과 수출을 합친 거죠. 그래서 경상 수지 안에는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가 있습니다. 이 상품 수지가 거의 우리나라의 90% 이상을 차지해요. 이 대표적인 게 대부분인 거죠. 반도체를 포함해서 제조업이니까 대부분이고 이 서비스 수지 안에 지금 운송 수지, 그쵸? 운송 수지, 뭐 그리고 뭐 특허, 뭐 보험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나라는 항상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운송 수지에서 매우 커지면서 서비스 수지가 흑자로 전환했다. 이런 긍정적인 소식이 무려 5개월 만에 중요한 소식이죠. 그리고 이 자본 수지라는 거는요. 자본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국외로 국내로. 그쵸? 외국인 우리나라의 증시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잖아요. 채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자본 수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가 있지만 쉽게 그냥 자본이 왔다 갔다 하는 자본 수지 그리고 경상 수지를 합쳐서 국제 수지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그 물동량 구조를 짧게 이해하고 갈게요. 한국은요, 지난번에 한번 짧게 말씀드렸는데 이 배가 들어오는 구조가 원자재를 실는 원자재, 이 벌크선이 있고요. 원자재를 벌크선이라고 해요. 건어물이라고 해요. 벌크선, 뭐 곡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를 벌크선에 실어 나누고요. 그 다음에 탱커선, 원유 같은 겁니다. 액체. 이거를 탱커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컨테이너선이라고 있어요. 요게 완제품입니다. 결국 한국은 이 벌크선과 탱커가 들어오고요. 이걸 가공해가지고 컨테이너가 최종품이 나가는 구조예요. 그쵸? 이걸 이해한 상태에서 보자고요. HMM 선박의 적재량이 늘리면서 운송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 자, HMM은 구현대상선입니다. 지금 이제 산업은행의 최대 주주예요. 국제 물동량이 늘어나자 선박 운임도 빠르게 뛰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수지는 그동안 만성 적자를 이어간 탓에 경상 수지를 갉아먹는 항목으로 강조됐지만 이번에 운송 수지가 외환위기를 겪던 1997년 그만 해도 지금 외화벌이 창구였지만 이번에 폭발적인 흑자로 돌아섰다. 최근
HMM, 페노션 등 만선 출항.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만선 출항. 우리가 해운 강국이었잖아요. 글로벌 해운업계를 주름 잡았었는데 한진해운과 현대상선과 STS 페노션 어떻게 된지 아시죠? 경제 회복세 떠받치는 해운업계. 지난해부터 본격 회복 그림을 보였다. 자, HMM이 지난 2분기 1367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2015년 1억 원 1분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2015년 1분기 이후 21분기 만에, 무려 21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선 겁니다. 그쵸? 대단한 부분이. 이게 돌아섰다면서 경기가 본연적으로 이제 물동량이 증가한다. 수출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경제의 온기가 좀 퍼져나가는 걸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무려 지난해 9,80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해요. 대단한 거죠. 페노션 영업이익 2,252억, 대한해운 1,459억 원, SM삼선 1,505억 원 등 국내 해운사들이 지난해 줄줄이 1,400억에서 2,0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HMM은 지난해 4월부터 운항을 시작한 세계 최대 24,000 컨테이너선 12척이 최근까지 32항차 연속 만선을 기록했다. 여기에 물동량이 치솟으면서 운송료로 뛰었다. 운송 수지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을 했고, 부활에 성공한 해운사들이 경제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해운업체들이 대규모 설비 투자에 나서는 데다 물동량 증가가 이어질 거라는 기대가 커지는 만큼 운송수지, 서비스 수지 전망도 밝다. HMM은 지난달부터 컨테이너선 16,000, 8척을 단계적으로 인도받는 등 선봉량을 대거 확대할 계획이다. 해운업이 물동량이 좀 이제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경제라는 건 계속 확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기조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코스피에 지금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어쨌든 누적 순매수가 플러스로 들어오고 있다. 그쵸? 이날 하루 빼고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그쵸?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외국인이 꼭 들어오고 기관도 들어와야 돼요. 연기금 오늘도 매도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주식과 채권에서 대기업들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던 건 증권시장에 버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우리 바로 동학개미의 운동이 컸던 부분이죠. 연기금 이 비율을 반드시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죠. 기관은 4,820억 매도를 했고요. 금융투자 3,511억, 보험과 투신에서 보험 324억, 투신 23억, 은행 38억, 연기금은 1,477억을 매도했어요. 아, 연기금은 참 진짜 마음에 안 드네요. 이거 뭡니까 이게 지금 이게. 그쵸? 2021년 셀트리온 정말 기대가 되는 한 해입니다. 또한 2022년, 2023년 앞으로가 더 큰 기대가 되는 셀트리온이죠. 밤이 좀 늦었네요. 10시 55분인데요.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